와우. 반갑습니다. KBM 이현우 심판입니다. 오늘은 선수분들이나 관장님들이 시합을 할 때 빠질 수 있는 부분, 물론 다 아시겠지만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레퍼리들이 경기를 할 때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들이 다운을 당했을 때 저희들 레퍼리들이 타임키퍼의 신호를 보고 보통 설이나 포어부터 시작이 들어갑니다. 타임키퍼가 다운이 되는 순간부터 초시계를 보면서 1, 2, 3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퍼리는 일단 다운시킨 상대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뉴트럴 코너로 보내고 난 다음에 타임키퍼의 수신호를 보고 거기 맞춰서 하기 때문에 5나 6부터도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선수가 뉴트럴 코너로 벗어나면 카운터를 세다가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중지했다가 다시 뉴트럴 코너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셀 수 있기 때문에 다운시킨 선수가 뉴트럴 코너로 벗어나면은 그만큼 이 카운터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뉴트럴 코너로 가는 게 다운시키는 선수한테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4라운드는 2번 다운되면 자동 KO, 한 라운드에 다운 3번 되면은 자동 KO가 되는 경우도 있고 프리 녹다운들 하는 세계 기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세계 기구에 맞춰서 이제 한 라운드에 다운이 3번 되더라도 자동 KO가 아닌 프리 녹다운제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 라운드에 다운이 많이 되더라도 레퍼리의 판단에서 선수가 데미지가 약하다 싶으면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다운은 보면은 이 발바닥 다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발바닥 이외에 몸의 신체 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지면에 닿는 순간 그걸 다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프로 시합이기 때문에 스탠딩 다운은 없습니다. 아마추어 엘리트에는 스탠딩 다운이 있지만 프로는 스탠딩 다운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많이 몰리고 데미지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레퍼리 스톱은 있지만 스탠딩 다운은 없음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로프 다운이 있는데 로프 다운은 말 그대로 로프가 없으면은 다운이 됐을 상황인데 로프에 의해서 구제받은 상황, 물론 레퍼리가 판단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로프 다운으로 간주해서 다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스탠딩 다운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격에 의한 다운인 건 상관이 없는데 간혹 보면은 선수들이 지친 상태에서 가격이 아닌 상태로 주저앉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공격 중에 의도적으로 주저앉으면 심판이 다운을 줄 수도 있고 파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은 심판이 봤을 때 의도적인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번에 바로 파울을 주는 경우도 있고 2번에 파울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운이나 파울이 될 수 있음을 아시고요. 또 슬립 다운인데 심판이 슬립을 했는데 바로 일어나지 않고 심판이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은 바로 카운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신경을 쓰시고 지치더라도 주저앉은 행위, 공격을 끊으려고 주저앉는 행위는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울이나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합 중에 마우스피스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선수들은 마우스피스가 빠지니까 무방비 상태로 방어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규정상으로는 이게 마우스피스가 빠졌다 하더라도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될 때까지는 바로 스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중에 마우스피스를 뱉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마우스피스가 떨어졌다 해서 그 상황에서 바로 멈추질 않기 때문에 항상 선수들은 마우스피스가 빠졌다 하더라도 항상 가드를 하고 항상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맞으면은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선수분들이 끝까지 심판이 스톱하기 전까지는 꼭 신경을 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요. 시합 중에 일반적인 후두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 일어나는 그 후두부 가격으로 파울을 받는 것보다 클린치 상태에서 상대방을 떼어내기 위한 의도적으로 후두부를 가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선수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심판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의도적인 강도를 떠나서 의도적인 후두부 가격이기 때문에 파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설픈 그 행위를 해내서 파울을 받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클린치 했을 때는 심판이 떼어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절대 후두부를 가격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간혹 보면은 선수분들이 몸에 테이핑을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핑을 스포츠 테이핑처럼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아니면 파스를 바르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그게 전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스라든가 테이핑 같은 경우는 다 떼고 링에 올라올 때는 다 떼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계도 기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몸의 전면 부분이 아니라 등도 마찬가지, 후면부도 일체 테이핑이나 파스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장이나 장비에 관한 건데요. 처음에 선수분들이 프로 시합이기 때문에 소프트 렌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험해서. 사람들은 소프트 렌즈는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렌즈를 꼭 빼주시고 저희들이 가끔 확인하지만 확인을 하기 힘듭니다. 반드시 소프트 렌즈를 빼주시고 선수들 트렁크가 사이즈 맞지 않는 트렁크가 있습니다. 그 트렁크가 자꾸 내려가다 보면은 이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되게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세컨 분들이나 관장님들이 꼭 그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세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세컨이 처음에 시작할 때 10세컨이 선수분들이랑 같이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가운데로 오는 이유는 조심히 레퍼리가 경고사항이나 그런 걸 얘기할 때 같이 들어주고 룰을 숙지하기 위해서 가운데로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요. 간혹 관장님들이 링에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링에 시작할 때는 선수분이랑 같이 가운데로 와주시고 링에 올라오실 때 슬리프 착용은 안 됩니다. 슬리프는 안 되고 그러다가 청바지도 안 됩니다. 체육복은 가능하지만 청바지는 예전부터 내려온 전통이 그렇게 되니까 청바지랑 슬리퍼 착용 금지 꼭 부탁드리고요. 몇 명이 세컨을 봐야 되는지 몇 명이 에어프론 위로 올라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커트맨 저희들 한국에는 지금 커트맨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커트맨 포함해서 4명이고 일반 커트맨이 없을 경우에는 3명입니다. 3명인데 그 중에서 칩 세컨 한 분은 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 2분 세컨은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에어프론에 올라갈 수 있는데 링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링 에어프론으로 위에 올라가서 선수를 케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보면은 밑에서 계시고 안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2분까지는 에어프론 위에 올라가서 그 케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0세컨은 링 안에 들어가서 케어를 해줄 수 있고 혹시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저희들이 심판을 보면서 또 필요하다 싶은 거는 또 언제든지 영상을 촬영하겠지만 오늘 이제 제가 했으면 하는 이제 선수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말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희 KBM 룰은 세계 4대 기구 룰이랑 똑같습니다. 간혹 미세하게 한두 개 정도는 틀릴 부분이 있을 건데 거의 똑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세계 룰이 바뀌면 대표님이랑 선배님들하고 바로 수정을 하고 맞춰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그 KBM 룰을 보시면 그 룰이 거의 세계적인 룰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그 룰을 한번 자세히 한 번씩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